안녕하세요. 오늘도 천일문 완성 조감편을 같이 공부하게 될 이기훈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 저희가 같이 공부할 내용은 요소의 나열 부분입니다. 요소의 나열이라는 거는 비슷비슷한 요소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쭉쭉 나열되어 있는 것들을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나열에 사용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저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등위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등위 접속사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언급하고 바로 구문 해석으로 넘어가게 될 거예요. 문법적으로 저희가 잘 알아야 되는 내용은 많이 없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일단 등위 접속사라고 하는 게 어떤 종류가 있다고 했었죠? 등위 접속사라고 하는 건 fanboys라고 외우면 되는 녀석들이 있다고 했었죠. fanboys. 그냥 팬보이즈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속으로 그래서 얘는 뭐고 얘는 뭐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요. 생각을 해보셨다면 한번 쭉 적어볼게요. for, and, nor, but, or, yet, so 이렇게 7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등위 접속사에서 문법적으로 조금 체크를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등위 접속사는 요소와 요소를 연결시켜 주는데요. 이렇게 이 요소와 요소는요, 품사나 문장 내 기능, 문장 내 성분에 있어서 똑같은 역할을 해야만 합니다. 다시 등위 접속사는 어떻다고요? 요소와 요소를 연결시켜 주는데 이 두 가지 요소는 똑같은 품사를 갖고 있거나 똑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요. 오케이. 예를 들어서 앞자리에 명사가 나오고 and가 나왔다? 그러면 연결되는 상대방도 뭐가 된다? 명사가 된다. 오케이.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그냥 명사다, 명사구다. 명사구다. 근데 제가 편의상 구라는 말을 자주 빼놓고 쓸 겁니다. 앞에 주어가 왔고 and를 붙여서 연결을 시킨다. 그럼 뒤에는 당연히 주어가 와야 할 것이다. 앞에 절이 와서 연결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절이 와야 할 것이다. 만약에 투부정사가 왔다. 그럼 뒤에도 투부정사가 와야 할 것이다. 동명사가 왔다. 그럼 뒤에도 뭐가 와야 된다? 동명사가 와야 할 것이다. 그래서 투부정사와 동명사는 서로 병렬시키지 않는다는 게 공시에서 종종 다루는 문법 포인트가 됩니다. 여기까지 체크하셨다면 바로 지문으로 넘어가서 해석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1번 문장 보겠습니다. Human beings 그러면 being이 원래 존재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인간 존재들이니까 그냥 인간들은 have long depended on long 그러면 그냥 오랫동안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오랫동안 depended on 의존해왔죠. 의존해왔어. 어디에 의존했어요? The cooperation of others. 다른 사람들의 협력에 의존해온 거죠. 오케이? 다른 사람들과의 협력에 의존해온 거야. 뭐를 위해서? For the supply of food, protection from predators, and the acquisition of essential knowledge. 여기까지 괄호 묶으면 되겠네요. 첫 번째, the supply of food. 음식의 공급을 위해서 협력을 해왔고요. Protection from predators. 포식자들로부터의 보호를 위해서 협력해왔고요. The acquisition of essential knowledge. 필수적인 지식의 습득을 위해서 협력해온 거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3가지 전치사의 목적어가 병렬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네요. 오케이. 명사구. 똑같은 층위, 똑같은 구들끼리 묶여 있고요. 됐죠? 그러면 여기에서 포인트 하나만 짚어볼게요. 만약에 요소가 3가지가 나열이 될라 그래요. 그러면 저희가 어떤 식으로 연결을 해야 돼요? 방금 보셨던 것처럼 and로 씁니까? 아니죠. 컴마 and 꼴로 사용하죠. 계속 컴마로 연결해 주다가 맨 마지막에만 and를 붙여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떨까? 절과 절을 연결하려 그래요. 그러면 앞에 가운데 and를 붙이는 건 알겠어.
근데 and만 붙이면 될까요? 아닙니다. 보통 컴마를 붙이고 문장이 끝났다는 걸 알려주고 나서 and를 붙이는 게 일반적이에요. 제가 계속 일반적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가끔 이대로 맞춰 쓰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문장이 너무 길어지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걸 잘 안 지키는 경우가 있고요. 각각의 절이 너무 짧으면 그냥 and를 붙이지 않고 컴마를 붙이지 않고 쓰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 원칙을 먼저 알아두고 그런 걸 지키지 않은 문장들은 뭐 안 지켰나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유연한 사고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2번 문장. My father's belief. 내 아빠의 믿음은, 내 아빠의 신념은 was that 이하였습니다. 접속사 대신에요. Life, 삶이라고 하는 건 has, 가지고 있다라는 거지. 뭐를? It's ups and downs. ups and downs. 우린 그냥 해석해 보세요. up이 있으면 down도 있고. 근데 복수인 거 보니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ups and downs. 그럼 뭐라고 해석하면 될까요? 기복, 고락, 뭐 흥망성쇠 이런 식으로 의미하면 되겠죠. 좋은 때가 있으면 나쁜 때도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거냐? that 접속사 대신 나왔네요. each person 각각의 사람들은요 has to come to terms with his or her own share of misery 이렇게 되어 있죠. each person 각각의 사람들은 has to 그러면 뭐뭐 해야 한다 라는 뜻이죠. has to 뭐뭐 해야 한다. 뭐 해야만 해? come to terms with 그러면 뭐뭐와 합의를 보다 이런 뜻이고 혹은 뭐뭐를 애써서 받아들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come to terms with his or her own share 그 혹은 그녀 스스로의 share 몫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of misery라 그러면 고통, 빈곤이라는 뜻이에요. 표현이 좀 어려운 게 많았는데 다시 해석해보면 My father's belief 내 아빠의 믿음은 was that 이하다. Life has its ups and downs 삶이라는 건 제 나름의 기복이 있고 and that 이하다. Each person 각각의 사람들은 has to come to terms with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것이다. His or her own share of misery 그 혹은 그녀의 고통 혹은 빈곤의 몫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즉, 다운스를 덤덤히, 기꺼이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3번 문장. We keep moving forward, opening new doors and doing new things.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moving forward. 우리는요, keep moving 이렇게 나왔죠? 우리가 keep 플러스 ing라고 하면 해석을 계속 뭐뭐하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우시는 것도 좋지만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keep의 원래 뜻이 뭐예요? keep은 원래 유지하다 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그런데 ing라고 하는 상태를 유지하는 거야. 그러니까 의미가 뭐가 되는 거예요? 계속 뭐뭐하다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저에게 영어를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정말 많이 추천하는 사전이 바로 다음 사전인데요. 다음 사전 주소도 외웠어요. 딕셔너리 다음 점 내셨을 거예요. 아님 말고 자 다음 사전을 사용하시다 보면은 뒤에 어떤 것들이 따라 나와야 되는지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뒤에 목적어가 나와야 된다. 뒤에 목적어 플러스 전치사구가 나와야 된다. 이런 식으로 다 표시가 되어 있어요. 웬만한 표현에. 오케이? 그런데 종종 질문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저희가 keep ing 같은 표현을 동명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표현에서 배우거든요. 아기피 마이 포크 크에 해당하는 게 keep이었잖아요. 그쵸? 그런데 사전을 보면요. 뭐라고 나오냐면 keep 다음에 동명사가 나온다고 안 써져 있고 현재 분사가 쓰인다고 써져 있어요.
이거 뭐예요? 왜 그런 거예요? 자, 제가 이것도 어떻게 해석했어요? keep은 유지하다는 뜻인데 ing라는 상태를 계속 이렇게 되고 있는 진행의 상태를 유지하니까 계속 뭐뭐하다라고 해석한다고 했었죠. 그쵸? keep 다음에 나온 ing는요. 현재 분사가 맞습니다. 근데 현재 분사도 ing, 동명사도 ing잖아요. 그쵸? 그래서 굳이 동사 뒤에 나오는 애를 분사인지 목적어인지 구분할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냥 사람들이 편리하게 동명사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뿐이에요. 사전도 틀린 게 아니고 문법책들도 나름의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가르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3번으로 다시 넘어가 볼게요. 자, we keep moving forward. 우리는요, keep moving. 계속 앞으로 움직입니다. 앞으로 나아갑니다. 뭐 하면서? opening new doors. 새로운 문들을 계속 열어댑니다. and 그리고 계속 doing new things. 새로운 것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세 개의 현재 분사, 세 개의 동명사가 병렬적으로 연결되어 있죠. Because 왜냐하면요, we are curious. 우리는 궁금하기 때문이고요. And curiosity. 이 호기심이라고 하는 게 keep leading. 또 keep ing 나왔네요. 계속 이끌기 때문입니다. us. 우리를 어느 쪽으로? down new paths. 다른 길들로, 새로운 길들로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4번 문장. The mind. 마음은요, has great influence over the body. 마음은요, 가지고 있어요. great influence. 지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 어디에? over the body. 몸에. and 그리고 diseases. 이 질병들은요, often have. 종종 가집니다. 뭘 가져요? their origin. 그들의 기원을 가지고 있죠. 그죠? 그들의 발생 지점을 가지고 있어. 어디에? there. there가 가리키는 게 뭐겠어요? in the mind. 마음이 되겠죠. 오케이. 마음은 우리 몸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고요. 질병들은 종종 뭐 때문에 생긴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생긴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5번 문장으로 가겠습니다. I disapprove of what you say. 되게 유명한 말이에요. disapprove of 그러면은 뭐뭐에 동의하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동의하다란 말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dis를 빼버리고 쓰면 됩니다. I approve of 그러면 동의하다는 뜻이에요. I disapprove of what you say. 네가 말하는 것에는 반대한다. But 그러나 I will defend. 나는 defend. 나는 방어할 거야. 수호할 거야. 뭐를? to부터 death까지 걸어쳐 버릴게요. You're right to say it. 네가 말하고 있는 그것을 말할 너의 권리는 내가 지켜줄 거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게 뭐예요? What you say. 네가 말하는 것을 네가 말하는 권한은 권리는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민주주의죠. democracy. 여러분이 글을 읽다 보면 정말 많이 만나게 될 단어입니다. democracy. 민주주의인데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말을 뭐라고 정의해야 되는지는 사실 제대로 합의가 되어 있지 않다고 알고 있어요. 학자마다 말이 다르고요. 민주주의의 기본 요소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유튜브에서 본 거라서 정확하진 않지만 저희가 가장 민주적이지 않은 국가 중 하나라고 생각하기 쉬운 중국에서는 중국 국민의 대부분이 중국은 완벽한 민주주의 국가다. 중국식 민주주의 국가를 성립했다라고 믿고 있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디모크라시에서 모두가 동의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건 바로 자유의 가치예요. 그쵸? 그런데 이 자유라고 하는 건 어떤 특징이 있느냐? 자유를 지키기 위해선 투쟁이 필요한데 설사 자유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이런 의견을 내는 것은 자유이기 때문에 투쟁하는 사람들은 이 자유까지도 지켜주기 위해
투쟁을 해야 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특정 발언은 문제가 된다고 해서 이것을 차단하려고 하면 그것은 바로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가치에 위배가 되는 거예요. 되게 어렵죠. 저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to the death라고 하면은 죽을 때까지, 죽을 정도로 온 힘을 다해서, 이런 의미가 됩니다. 6번 문장으로 넘어갈게요. defensive pessimism. defensive 그러면 여기 defend에서 변형된 단어죠. 방어적인 pessimism 그러면 비관주의입니다. 방어적 비관주의인데 뒤에 컴마가 나왔죠? 컴마 얘는 이렇게 삽입이라고 표시해 둘게요. 오케이. 이 비관주의가 뭐냐면 부연 설명하는 겁니다. A strategy 전략이에요. 어떤 전략인데 of imagining the worst case scenario 가장 최악의 경우에 시나리오를 imagining 상상하는 전략이에요. of any situation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하는 전략이라고. 오케이. 이러한 전략인 defensive pessimism은 can be useful 유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반대일 가능성이 높죠. 보통은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낙관적으로 생각해라 이런 말들을 하는데 방어적으로 비관적인 생각을 하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대. For 왜냐하면 indulging in negative thoughts indulge in 그러면 어디에 탐닉하다, 어디에 빠지다 이런 뜻이에요. 쉬운 뜻으로 쓸게요. negative thoughts 부정적인 생각들에 빠지는 것은 동명사 주어네 actually helps 사실상 돕습니다. people 사람들이 go on on이라 그러면 계속해서 란 뜻이 돼요. 그래서 go on 그러면 계속 나아가다는 뜻이고 이거랑 비슷한 단어인 ongoing 이런 단어는요 형용사로 계속 진행 중인 이런 의미가 됩니다. 계속 나아가는 거니까 ongoing이면 계속 진행 중인 거. 됐죠? 사람들이 go on 계속 나아가도록 도와줍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do 하기 위해서 their best. 저희 do your best 최선을 다해라 이런 거 초등학교 때 배운 적 있을 거예요. do their best 그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뭐 함으로써? by preparing by ing 나오면 뭐뭐 함으로써란 뜻입니다. 뭐뭐 함으로써 by preparing 준비함으로써 대비함으로써 뭐에 대해서? for the worst 최악에 대비함으로 함으로써 그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게 그들의 최선을 행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거죠. 무슨 의미야? 어떤 일을 딱 했을 때 우리는 최상의 결과와 최악의 결과를 맞이할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런데 우리가 긍정적인 시나리오만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면요. 만약에 내가 의도치 않은 변수로 인해서 결과가 안 좋게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할 거냐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물론 최상의 경우도 생각을 해야겠지만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 놓고 이에 대한 대비책들을 항상 고려를 해 놓으면 어떤 지점의 결과가 나오더라도 우리는 모두 대비할 수가 있겠죠. 오케이? 저도 이거를 고등학교 때 경제 경영 동아리 하면서 이때 처음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최상의 결과와 최악의 결과, 양 극단의 결과들을 먼저 생각해 놓는 경영 전략이 있다라고 그때 배웠었는데 어느 기업에서 이걸 했다고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쭉 문장들 알아봤고요. 이제 문장들 다시 훑어보면서 문법적이거나 구문적인 특징들 몇 가지를 살펴보고 이번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는 depend on입니다. depend on. 우선은 depend on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는 표현이에요. 선생님, depend가 있고요. 뒤에 on이 있잖아요. 그리고 전치사가 나오니까 뒤에 명사가 나올 거예요. 목적어로. 그쵸? 이랬을 때 저희는 구문을 어떻게 분석해야 합니까? depend on을 하나의 동사로 보고 명사를 목적으로 봐야 합니까? 아니면
depend를 동사로 보고 on 플러스 명사로 봐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이에 대해서 저는 뭐라고 답할 거냐? 뭐라고 답할 거냐? 너 좋을 대로 해라. 라고 답할 겁니다. 왜냐? 둘을 구분해야 하는 상황이 없진 않아요. 근데 독해 상황에서는 거의 없어요. 없으니까 여러분이 글을 읽을 때 이렇게 표시해가면서 읽을 거 아니에요? 그쵸? 표시할 때 위의 방식처럼 표시하는 게 더 편하겠다 싶으면 이렇게 표시하세요. 아래 방식으로 표시하는 게 편하겠다 싶으면 아래로 표시하세요. 아시겠죠? 원론적으로 뭐가 맞느냐를 따지는 건 나중에 대학 가서 영어학과를 가든가 영문학과를 가셔서 영어 교육과를 가셔서 배우시면 되는 거고요. 전 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굳이 그런 거 나누지 말고 편할 대로 하시라고요. 오케이? 제가 지금은 depended on 이거를 동사로 봤죠. 나중에는 여기까지만 동사로 보고 이렇게 끊어서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건 제가 필기하기에 편한 방식대로 하려는 제 의지가 담긴 행동이에요. 아시겠죠? 두 번째 포인트. depend on은요. A depend on B 라고 하면은 A가 B에 의존한다는 거죠. A가 B에 달려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인과 표현이 됩니다. 인과 표현.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하시면 되냐면 B 해야 A 한다. B가 A를 만든다 라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 여기 for 이것도 구문적으로 인과의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 왜? 이거 뜻이 뭔데? 뭐뭐를 위해서란 뜻이잖아요. 그쵸? A for B 라고 되어 있다면 B를 위해서 A를 하는 거잖아. 그래서 A면 B다 라고 해석을 하실 수가 있는 거라고요. 오케이. 이렇게 정리하고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2번은 사소하지만 공시문법에서 자주 나오는 문법 포인트를 하나 체크해 볼게요. 수능에서는 거의 다뤄지지 않고요. 자, 이치 다음에 단수가 나온다는 거, 단수 취급을 한다는 건 저번 시간에도 했습니다. 그쵸? 그런데 이치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치는 보통 every라는 표현이랑 비교가 됩니다. 왜? 둘 다 해석 자체는 다르게 하지만 사실상 나타내는 뜻은 똑같거든요.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each person 각각의 사람들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고요. every person 모든 사람들 이런 뜻이니까. 그러면 뭔가 비슷한 게 있으면 둘 사이의 차이점을 보는 게 공부라 그랬습니다. 이건 어느 과목이나 똑같다 그랬어요. 제발 제 조언을 이것만이라도 기억을 해주시고 넘어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each랑 every는요.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each는 대명사처럼 사용이 가능합니다. each of the 이런 식으로. 그런데 every는요. 대명사로 사용이 되지 않아요. 오케이? 이게 공시문법에서 가끔 나오는 문법 포인트고요. 그래서 가끔 every of the 이런 표현이 나오면 틀린 표현이다 라는 걸 여러분이 짚어내셔야 됩니다. 다시 이제 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3번은 저번 시간에 알려드렸던 건데요. curiosity. 어떤 걸 알려줬는데 저번 시간에 그랬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했어요. 그러면 이건 이제 더 이상 새로운 정보가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바로 다음 문장에서 이걸 새로운 주어로 받아서 전개하는 패턴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패턴도 이렇게 나오고 있죠. 쌤 앞에서는 curious라 그랬고 뒤에서는 curiosity 형용사라 그랬고 명사라 그랬는데 이게 같은 거예요? 네, 같은 거예요. 왜? curious나 curiosity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쵸? 심지어는 완전히 같지 않은 단어가 연속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거? 사형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죽음을 주어로 썼다면 이 죽음은 자연스럽게 뭘 가리키는 거라고 여러분이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사형을 가리키는 거라고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저는 이런 패턴을 가리켜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맥락상 동의어 라고 설명합니다.
실제로는 두 단어의 뜻이 같지도 않고 우리가 동의어라고 부를 수도 없지만 이 글에서는, 이 맥락에서는 동의어처럼 사용되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거는 너무 그 단어의 형태소가, 단어의 본질이 똑같으니까 이런 의문조차 가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제가 사실상 같은 표현이 연속으로 나왔을 때 맥락상 동의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셨, 왜 이렇게 말이 꼬이죠?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번 문장 마찬가지예요. 여기에도 구문적인 특징 하나 나옵니다. The mind has great influence over the body. 여기 나오죠? 자, 딱 봐도 A가 영향을 미칩니다. B에. 이런 구문이네요. A 하면 B다. 인과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나올 때마다 체크하셔야 되는 거예요. 특히 천일문 완성 같은 경우에는 되게 함축적인 의미, 교훈적인 의미가 담겨있는 문장을 위주로 수록을 해놓았고, 실제 모의고사에서 주제문, 터픽 센텐스로 사용되는 것들을 많이 따왔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나오는 구문들의 패턴들을 익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 패턴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게 뭐예요? 인과의 표현이나 비교 대조의 표현들이죠. 이 패턴들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야 독해를 할 때 부담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힌트를 얻어가면서 해석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have their origin 이렇게 나왔죠. 이것도 그대로겠네. A는 have their origin B, B에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B로부터 A가 나왔다는 뜻이 되겠네. B의 그 원인, 기원이 있다고 했으니까. 됐죠? 이것도 인과의 표현입니다. 나올 때마다 체크해 두시고 머리로 이해하고 지나가세요. 달달달 외우진 않더라도. 자, 5번 문장도 구문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이거는 조금 재미있는 특징이에요. 보세요. disapprove of. 좋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야? 이문법적으로 나눠보면 나쁘다는 거죠. 싫다는 거죠. I will defend. 방어하기 때문에. 좋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죠. 구문이 나란히 왔는데 서로 색깔을 바꿔볼게요. 서로 반대되는 의미를 담고 있네요. 그쵸? 그리고 뒤에 What you say, you're right to say it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두 가지 요소는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당연히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그쵸? 물론 저희가 이미 해석을 했으니까 여러분이 해석을 할 수 있을 거예요. What you say, 네가 말하는 것. 다르게 말하면 너의 주장이 되겠고요. You're right to say it. 그러면 그 주장을 가질 너의 권리라는 뜻이니까 당연히 해석이 다른 걸 알 거야. 근데 여러분이 이 문장을 실제 영어 지문에서 봤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럼 뭔가 생긴 꼬라지가 비슷하잖아요. 그쵸? 그럼 여러분은 이거 같은 말 하는 건가? 다른 말 하는 건가? 이게 무슨 의미지? 헷갈릴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요. 헷갈릴 수가 있다고요. 오케이? 이렇게 비슷한 생긴 꼴의 표현들을 서로 다른 수로 동사를 사용해서 사용하는 경우에 이것이 대조되는 표현이다 라는 걸 체크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바로 능동적 독해라는 거예요. 그냥 표면상으로 보이는 해석만 하는 게 아니라 맥락상 동의어, 맥락상 반의어들을 체크해 가면서 이 글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를 여러분이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삽입이라고 표시해놨던 이 부분을 보면요. 저희가 동격의 표현들을 몇 가지 알아둘 건데요. 이거는 삽입이면서 동격의 표현입니다. 동격이 뭐냐면 A는 B다 라는 걸 가리키는 표현이고요. 보통 특정 명칭을 가리키는 명사가 앞에 나오면 뒤에 비슷한 의미를 가진 명사나 좀 더 부연 설명해 놓은 명사를 갖다 붙여서 부연 설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동격이지만 그냥 둘이 똑같아 라고 넘기는 게 아니라 부연 설명하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동격을 나타내는 표현들을 몇 가지를 다뤄볼 건데, 첫 번째 A of B.
두 번째 A, B, 세 번째 A, B, 네 번째 A, that, 주어, 동사. 우선은 이렇게만 알아둘게요. 오케이. 자, 전치사 of는요, 여러분이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뜻이 많다는 걸 알게 될 텐데, 대표적인 뜻 중 하나가 바로 동격의 의미예요. 앞으로 저희는 동격의 의미를 나타낼 때, 라는 이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거고요. 그러면 B라는 A가 되겠죠. 오케이. 두 번째, 방금 저희가 봤던 것처럼 삽입의 경우입니다. 삽입을 시켜서 A, B라고 하면은 B라는 A 이렇게 되는 거고요. 대시 같은 것들도 동격을 표현할 수 있는데 저희가 천일문 이전 챕터에서 한번 본 적은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고요. 4번, 여러분이 공부하다가 정말 많이 헷갈려하는 건데 동격 접속사 대시입니다. 동격 접속사 대. 그래서 주어 동사 라는 A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있다라는 것만 체크하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여러 번 해서 굳이 짚어야 되나 싶은 문법 포인트지만 help 목적어, 목적격 보어. 목적격 보어 자리에는 원래 to 부정사가 나와야 하지만 help가 나오면 준사역 동사이기 때문에 to를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다라는 것.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번 시간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문법적인 포인트가 많이 없다 보니까 강의가 상대적으로 일찍 끝났습니다. 꼭 복습 잘 하시고요. 요소가 어떻게 나열될 수 있는지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번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